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과 대응 전략들 짚어보고요. 또 박주경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체크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점차 키워간 채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도 양대지수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 또는 손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자 한 줄 평을 지지 구간을 찾지 못하는 증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큰 폭에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2%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1%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나쁜 결과가 좀 나왔다고 봐야겠죠.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예상치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것이 지금 시장에 또 불안감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어제는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좀 1.4% 정도의 하락 중에 있고, 전일 21선 자리를 일단 다시 올라와 줘야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직전 지지 구간인 2,4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다음 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 플러스 양봉으로는 올라와 줘야 된다, 시장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봉으로 좀 돌아서기 힘들고, 그나마 저 5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아래꼬리를 단다 해도 양봉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긴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좀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전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개파락으로 밀린 이후에 양봉으로 좀 전환되면 좋다. 특히 이제 뭐 오늘 고점 자리 870포인트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그나마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을 반등장으로 좀 보려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또 항생 시장에 개장하고 나서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계속 또 저점을 좀 깨는 형태의 모습,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상황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세를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900과 850선 자리에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850선 자리도 이탈이 나올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F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800선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일단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일단 상승장의 시그널로 좀 봤었죠. 요 900선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의 상승을 좀 기대했다면은, 지금에서는 이제 이 850선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좀 다시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한 전략은 이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공략주까지도 좀 이런 시장에서 어떤 공략주를 잡아야 될지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봉 마감을 지어야지만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단단히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요. 링크 타고 1235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메타, 그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텍스트 기반의 소셜 미디어 스레드라는, 사이트가, 현재 좀 인기가 있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 아침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어플을 새로 깔고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일단 오늘 YG버즈가, 관련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도 급등이 나고, 시간 외로는 상한가를 두 종목 다 들어갔는데, 일단 대장주는 YG버즈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오늘 좀, 유일하게 상한가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한 130억 정도 터졌는데, 직전에 이제 매물대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돌파해 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이 자리를 뚫어줄지, 이게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는 이 자리를 뚫어주는지가 관건이죠. 한 1,800원 정도를 뚫어주는 게 관건인데, 저도 이제 요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이제, 본 내용이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승이 나고 관련주들이 모비데이즈 이외에 좀 FSN이라든지 카페24 등등 여러 종목들이 좀 관련주로 엮였거든요.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시장이 또 약세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테마들에 자금이 좀 몰리고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이제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나왔었던 반복되는 테마주보다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리고 이런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는 이름의 테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는 또 강한 테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삼성전자 때문에 좀 아침에 다른 종목들 신경을 좀 못 썼어요. 근데 이런 테마가 좀 있어서 또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등주 모비데이즈가 오후장에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등주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20%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YG버즈가 정고점 자리, 한 1,800원 정도를 뚫고 가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플이나 이런 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예를 들면은, 챗 GPT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테마가 좀 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듯이 물론 이 스레드라는 어플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틱톡이라든지 이런 어플처럼 또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걸 한번 보셨을 때는 좀 찾아보시는 것도 주식하시는데 공부가 좀 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말을 통해서 한번 이런 걸 찾아보고 괜찮은 종목이다 이거를 한번 좀 끌고 가봐야 될 테마다라고 하면은 또 공략주로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측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대항을 해서 만든 스레드죠.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서 좀 새롭게 인식되는 재료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점들이 있지만 당장의 전고점을 넘겨줄 수 있는지까지 차트적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나오는 곳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LG 엔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7년간 한 10만 톤 규모의 리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일단 리튬 관련주 중에서 금량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금량이 일단 이틀 지금 최근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지만 그 전날까지 해서 25% 올랐다가 또 시세 나고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30% 이상 올라간 시세인데 저도 이제 이 공략수를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가 미리 좀 드렸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를 돌파하기 전에 이미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저도 오늘 시세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직전 저항 자리 요 구간이 좀 보이시는데 한 82,500원 정도? 예, 요 정도의 또 저항 라인이 한번 있어서 요 자리를 한번 뚫어줄지 오늘 거래 대금도 지금 3천억, 4천억 가까운 금액이 좀 들어와서 좀 흐름은 굉장히 좀 좋다. 정고점 자리를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금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편입될 예정인 종목 후보에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아마 자금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MSCI 8월 달에 좀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편입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뭐 2등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강원에너지인데 강원에너지는 아직 이런 저항선 자리를 돌파를 못했죠. 하지만 금양이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금양이 약간 쉬어갈 동안에 이제 리튬 관련주 쪽 강원에너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뭐 3만 원 부근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이제 21선 자리는 이제 안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확실히 좀 비교가 되죠. 대장 중인 금량은 4천억 가까운 그리고 또 강한 거래 대금 터졌을 때 5천억도 넘은 거래 대금이 좀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강원에너지는 뭐 시총이 좀 작긴 하지만 이제 300억 정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죠. 대장주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대장주를 못 잡았을 때는 이제 이등주를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 이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튬 관련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흑연 관련주라든지 이외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죠. 뭐 전고체 배터리 쪽도 뭐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이럴 때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쪽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테슬라 주가라든지 다른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주 쪽 상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2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월요일 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가는 쪽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아까도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은 종목들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도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서기가 좀 어렵고 일단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약세를 보일 때는 좀 피해 주셨다가 아마 하반기 들어서 지금 재고 물량 감소하고 또 다른 또 호재 내용들이 있었을 때 반등은 또 가능하니까 일단은 빠질 때는 좀 조심하시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쪽으로 제가 또 같이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토막 들어오셔서 또 정보나 자료들 보시고 공략들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약세로 흘러갔지만 흑연이나 리튬 관련주들은 잘 방어를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종목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우양이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습니다. 전일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우양을 딱 한 종목만 집어서 말씀드린 거는 다른 뭐 종목들 급등한 거는 일단 우양이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일 때 어제 이제 8시 방송에서도 제가 좀 나가서 말씀 좀 드렸지만 식품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수 소비주 어제는 이제 애경 산업 같은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죠. 뭐 샴푸나 뭐 치약, 화장품 이쪽 내수를 어느 정도 소비하는 기업들은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뭐 외부 시장 영향을 좀 잘 안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안정적인 이제 종목을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식품주나 아니면 뭐 내수 소비 관련주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내수 소비 관련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수 소비지만 계속 좀 주가는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핫도그를 이제 간편식이죠. 간편식 핫도그를 이제 제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일단 수출이 뭐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9,0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으로 어제 좀 상승이 나왔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니까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식품 관련주 쪽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아마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흑해 관련 수출 뭐 요거 이슈로 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또 안 좋고 이럴 땐 또 안 좋은 블랙 테마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고 또 식량 관련주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제가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예정이었는데 뭐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눌림 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린 자리, 상승한 이후에 좀 눌림을 자리, 그리고 21선 자리 부근에서 올라왔었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자리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우양 같은 종목은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 주 정도에 같이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 핫도그로 좀 K푸드의 위상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씩 급등 이후 눌림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눌림 이후에 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양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고점을 잡았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KH바텍과 ISC 각각 저희가 전고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홀딩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이 이제 6월 30일 공략주인데요. 모듈러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요. 미래컴퍼니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상당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 21선 자리를 어제 좀 돌아서지 못하면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21선 자리를 일단 복귀를 못할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정리해야 된다. 어제는 제가 정리 사이를 좀 딱히 드리지 못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지지해서 눌림
종목 자리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1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정리하셨다가 좀 19,000원 구간에서 좀 다시 한번 반등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이러한 종목들을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공략주에 대해서 제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KH바텍은 여전히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어요. 2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7월 말까지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는 한번 좀 두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좀 아직은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ISC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전 자리, 저항선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내일 월요일 날 정도에는 반등이 안 나오면은 역시나 이런 지지선 자리를 깨지면서 포트에서 이제 제외를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덕신하우징은 모듈러 관련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엮이고 네옴시티 관련주 쪽 모듈러 조금 많이 엮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방문을 하면서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습니다. 덕신하우징은 괜찮고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올해 안에는 거의 이제 재건 쪽은 큰 테마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큰 테마가 별로 없는데 프로젝트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 쪽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 아래 꼬리를 달면서 길게 좀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또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도 양호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래컴퍼니는 어제 이어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제 노란톡방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못 가면은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제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공략주를 드리는 종목들이 뭐 다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빠질 때는 미리 어느 정도 좀 미리 빠져야지 손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버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몸을 숙이고 뭐 잘라야 될 땐 또 잘라주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버틴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뭐 특징적인 테마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대응 어떻게 잘라야 될 때는 좀 잘라주면서 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재공략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큰 피해를 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못 잘라가지고 빨리 못 잘라서 결국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좀 하락할 때까지 버텨서 큰 손실을 보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공략주로는 두 종목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투나노라는 종목하고 TCC 스틸인데 마이크로투나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저항선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한번 좀 공략주를 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 요거 저항선 자리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TCC 스틸 정도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 시장 급락 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21선 자리도 그렇고 양호한 흐름이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TCC 스틸로 좀 보이는데 이 종목도 노란톡방 오면은 제가 공략주로 한번 자리에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리는 비를 그대로 다 맞기보다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잠깐 피해 있으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마감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종목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5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매매 절대의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는 종목, 이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2% 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반에 이제 6만 1,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 7만 3,600원까지 상승을 이어왔지만 이번 주 내내 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95% 넘는 이 감소 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또 줍줍의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빠르면 2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선반영돼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빠르면 2분기나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가라는 건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초 대비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에 51,800원이 저점이었고요. 올 1월 3일 저점이 54,500원인데 러프하게 그냥 대충 찍어봐도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유, 뭐 변명, 트리거가 된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뭐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 만약입니다. 실적이 안 좋다, 시장에서 안 좋게 예상치를 보고 주가가 반영이 돼서 빠지면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감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그랬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물론 안 좋습니다. 매출이 2분기 매출이 약 60조, 영업이익은 약 6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그 2008년도 우리 리먼 사태 그때 금융위기 때 그때는 이제 영업 손실이 7,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약 한 14년간 지금까지 이제 이번 2분기가 최저조하다, 14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보면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상당히 예상치보단 잘 나온 거예요. 예상치는 2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6천억 좀 예상치보단 잘 나왔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주력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불황이었고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그 재고량을 수위 감산도 하고 재고량을 좀 줄여가지고 빠르게 재고를 좀 소진하면서 아무튼 예상치보단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근데 왜 빠지느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좋다, 14년 만에 적자래 그런 어떤 키워드를 보고 또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35%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한번 이쯤에서 털어갈 수도 있죠. 수익 차익, 저 같아도 한번 차익 실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시장이 지금도 오늘도 전저점을 깨며 빠지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때문은 아니고 물론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종합주가지수도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금리 인상 이번에 또 7월에 올리잖아요. 이제 이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냥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이제 7만 원입니다. 7만 3,600원 찍고 7만 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뭐 만약에 이제 오늘 오후장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에 좀 더 내려와서 이 구름대 상단 쪽이라든지 일봉상 60일 이평선 그리고 5월 18일에서 19일에 나왔던 요 갭 부분 있죠. 6만 원 중반, 6만 원 중반, 6만 원 중후반, 6만 원 6천 원, 6만 7천 원. 오히려 이 가격대 이하가 온다면 뭐
과연 올지 안 올지 뭐 봐야겠습니다만 이 가격대가 오히려 온다면 없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의 메리트가 되겠다. 내려오면 뭐 줍줍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챙기셔라. 그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분명히 내려올 텐데 이럴 때 반도체를 보실 분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 사라.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음봉에 매수하느냐, 양봉에 매수하느냐. 그것은 시장이 현재 어떠한 흐름이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뭐 또 하락장이냐, 뭐 횡보장이냐, 뭐 불장이냐, 뭐 이렇게 어떤 증시 마켓에 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종목별 또 달라지는 모습이죠. 종목별 주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또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은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좀 언급을 계속 드렸는데 이미 뭐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6월 말에 어떤 건강한 조정 이후 반등을 보였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더 빠졌죠. 6월 말 저점을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월 중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월 달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고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을 때도 반등이 나온 척하고 한 번 더 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6월 말일 날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하고 지금 빼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더 오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는 2650, 2550, 2450 이 안의 구간에서 놀고 있고 다만 그게 그 중심가인 2550에서 2650 사이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지 언제든지 이 하단도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2450, 2450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온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가 매수. 근데 자 문제는 저점이라는 건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고점 역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뭐 자동차, 내가 그동안 눈여겨왔던 종목들이 내려온다면 이럴 때 분할 매수 모아가시고 분할 매수 모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계속 빠진다. 그래서 두렵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중립적으로 가시면 되겠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턴하는 시점에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빠지는 거 기다리고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보고 산다? 그럼 또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럼 또 늦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두려움에 할 거면 초기에 불을 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하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 거면 초기에 빨리 끄시고 늦었다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 시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자동차 또는 어떠한 종목이든 평소에 눈여겨봤었던 종목이 이럴 때 시장이 뭐 다음 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저는 2450 가격이 지금 2518포인트거든요. 코스피가. 2001봉상 120일 이평선 약 2500포인트고요. 제가 말씀드린 2450 그리고 5월의 저가가 2455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450포인트 전후로는 얼마든지 한번 좋은 코스피 지수로는 좋은 구간대가 될 테니까 그 구간대 물론 이제 종목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려올 때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또는 일단 1차 매수 후 혹은 좀 기다렸다가 중립적으로 내려왔다가 턴하는 시점에서 잡을 것인지 그렇게 한번 투자자분들마다 뭐 자금 여건이나 또 성향, 스킬이 다르시니까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늦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약보다는 독이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이제 시그널, 삼성전자만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시총 1위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종목을 우리가 중소형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이따금씩은 이렇게 마켓 전체적인 흐름은 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풀어갈지 강약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추후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또 문의가 있거나 뭐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박준혁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자마자 이런 부분들을 이슈 정리를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앞으로는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 입력 후에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슈 분석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차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백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 시장에서는 2.8% 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지속적인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부터 만든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좀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데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세안 전 지역에서 백신을 공략하겠다. 라는 이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 일봉상 차트 보고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코로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2020년도에 발병을 하고 해당 종목 21년도에 좀 상장을 하면서 초기에 좀 많이 시세를 뿜어댔습니다. 그리고 36만 2천 원 고점 대비 6만 5천 원, 약 한 80%가 고점 대비 빠졌고요. 올해 3월 달이죠. 그래서 6만 5,200원을 찍고 이제 기술적 바닥을 탐색하는 어떤 구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4일경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좀 탈피를 하고자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5월 중순 때 제가 이제 상승 변곡 매매를 좀 활용을 해서 5월 중순경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추천을 공략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딱 다시 그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태국 쪽에 어떤 이슈도 있고 그리고 5월 4일경에는 이게 이제 그 머크 MSD의 백신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차트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저점이 65,2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지 바닥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5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4일의 저점 또는 3월 16일 최저점, 이 두 라인대가 깨지지만 아니한다면 어떻게든지 기술적 반등을 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 앞으로 이제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가격대 이후에 뭐 좀 얼마나 어떻게 내려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나올지 또 무너질지 보자고요.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서 턴할 때 뭐 공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구간 내에 내려올 때 매수하고 최저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뭐 그렇게 기술적 플레이를 한번 전략을 펼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박준혁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통해서 이 상승 변곡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보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HL 만도를 51,000원에 20%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좀 해주고 있고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54,500원 가량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데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51,000원이면 약 최근에 이제 접근을 하셨는지 기존에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7%,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어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갈 때 전고점, 그러니까 6월 30일 고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짱짱 머리 2번 맞고 지금 내려오고 또 그래도 아랫골이 달리잖아요. 일단 자동차 산업에서 또 LH 만도 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신다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온다면 뭐 차익 실현했던 돈으로 다시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런 어떤 이건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단기로 하시든 스윙 중장기로 가져가시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멘트 드릴 것도 없고 가격도 현재 51,000원이면 나쁘지 않으시니까 다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뒤늦게 선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가 이래이래한 상황이면 단기 플레이를 하겠다. 아니면 이래이래한 작은 파동은 버리고 스윙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시면 딱 미리 선택을 하시고 다만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눈치껏 수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정도 잘 하신 것 같고 마무리까지 파이팅이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4841번님께서 JS티나를 4,200원에 10%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손실이 꽤 큰 상황이신데 패션 의류 관련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어떨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갔으면 하는 아마 바람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아 좀 기대감도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4,200원이시면 올 초에 4,095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 좀 많은 기대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아쉽죠. 어쩔 수 없죠. 뭐 지나간 거야.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 슈팅 나왔었던 올 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하단부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JST나 같은 경우는 연초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연초에 여기 거래량 터지고 상당히 급등하셨던 이 라인 하단부까지 지금 오면은 그래도 반등 나오잖아요. 오면 반등 나오고 오면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증시에 맞물려서 좀 더 밀리는 모습이고요. 호가가 없으니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완연하게 깨져버리면 올라올 때는 이제 아주 또 상당한 저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돌아서길 바라고 3,000원 회복만 한다면 3,000원대 회복만 한다면 다시금 4,000원대는 놓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좀 미리미리 왜냐하면 일을 하시다가 보면 내가 사실은 4,000원에 팔려고 있는데 일하다 보면 순간 못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제 한 주씩이라도 러프하게 좀 걸어 놓으시면 체결됐을 때 증권사에서 알림 오잖아요.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도 있으실 거고 뭐 전업 투자자분도 계시고 주부, 학생 다양한 어떤 업무를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실 텐데 자기 상황에 맞게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이 시장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나만의 투자 전략 그렇게 좀 편하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앞서 말씀드린 주요 구간들 유념을 하시고 주가 움직일 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JST나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830번님께서 대덕전자 29,500원의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은 5월부터 큰 조정 없이 쭉쭉 올라왔고 어제서야 좀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수익 실현하실지가 고민이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수 단가 대비 러프하게 약 한 3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이제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면서 눌려와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건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무조건 만난다. 또 만나면 헤어진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5일선, 11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올랐다가 드디어 21선 이평 온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더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좀 밀리든 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든 한 번 더 밀리든 어쨌든 반등은 나올 텐데 그 반등 시 고점 탈환이 되지 아니한다면 뭐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해주시고 일단 팔고 또 다시 재공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덕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대덕전자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중과 또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르니까 좀 아쉬우면 분할 매도. 맞았죠? 좀 나눠서 팔면 되고 또 살 때는 나눠서 사고 이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일 때는 반반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반 전략, 분할 매수와 매도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신 종목 추가적인 상담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한 가지씩 공략하는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현대 위아를 좀 6월 22일에 공략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 킨 그런 섹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5%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두 가지 종목들 대응 전략 다시 세워볼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현대유아나 포스코 DX나 같은 날 좀 제가 픽을 해드리고 또 점검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시종일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시장은 사실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주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인데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하게 올랐느냐? 이걸 강하게 올라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2차 전지가 좀 상당 유독 특히 시총, 에코프로 형제를 비롯해서 좀 많이 우리 시장을 견인한 게 있어요. 땡긴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2020년대는 무슨 시대?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계속적으로 유념하게 보시면서 자동차에는 또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반도체는 어찌 보면 조금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전 산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제 2차 전지도 자동차 안에 어찌 보면 전기차 안에 포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7만 원대를 현대위아가 4월 11일 장중에 사실 이렇게 튀어오른 적이 없었던 종목인데 그런데 또 그러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실적 발표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깊게 떨어졌는데 하단을 지지하면서 어떻게든지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7만 원 지금 한번 갔다가 지금 또 공방이 치열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바닥 종목이니까 위에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시 현대위아도 현대차, 기아 대표 종목들 흐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만도도 그 상단 주신 만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관련주들은 계속 대표 종목들 눈치 보면서 또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 자 포스코 DX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정고점 근처 다 왔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오히려 쿵 빠지잖아요. 그럼 더 안 좋은 겁니다. 오버슈팅 나와서 오히려 깊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대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너도 나도 갔었던 2차 전지 갔었던 흐름들은 앞으로 나오기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종목들만 더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좀 내려올 때 사시고 안 가는 종목은 한번 또 추이를 보면서 중립 보수적으로 하시고 자 2차 전지는 또 반도체는 자동차는 어쨌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ING 진행형의 산업이니까 계속 보되 이제 너도 나도 가는 2차 전지 시대는 힘들 수 있으니 종목별 선택을 좀 잘하시고 두 번째는 너무 한호가 덜컥 매수 매도보다는 늘 드리는 말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풀어가신다면 언제든지 성공의 길을 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할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공략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한번 공략할 종목들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6G도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죠. 메모리 통신 전격 조직 정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문에서 좀 보시면 그 5G를 넘어서 이제 6G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 그런 가운데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4G, 5G 이 전력 증폭기를 삼성에 납품을 했었고 또 최근에 좀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6G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런 유상증자 전환사채는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좀 안 좋게 잡혀 있습니다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결국 투자에 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때론 투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항상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계속 꼭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다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시장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로 좀 눌렀다가 다시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Y팜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게 연봉 차트인데 2020년도 상장 이래 22,000원 대비 저점이 2,470원입니다. 엄청 빠졌죠. 그리고 3년 내내 계속 줄고 빠진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년 차에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봉 차트를 보셔도 좀 급등락이나 윗골이나 등락 폭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이 워낙에 하락하는 구간은 종목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매집이라든지 등락이 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동안에 물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갑자기 뚫어버리면 오히려 또 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Y팜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대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5일 이평선에서 5일 이평선 좀 아래로 내려온다면 좋은 타점 잡아볼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는 3,000원 후반대 좀 내려와 준다면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Y팜은 이런 종목은 상당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런 종목이 있구나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실전에서 때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종목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입니다. 관망도 매매, 이미지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소액으로 한 주, 두 주 가지고 소액으로도 실전에서 내가 투자해서 또 나아가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Y팜이었고요. 자세한 기업 내용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본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